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이고요. 네, 월요일 저녁 종목 진단 방송입니다. 시장이 조금 애매해서 고민들이 조금 생기실 것 같긴 한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또 나쁘지도 않아. 그죠? 네. 또 볼만 하잖아요. 네, 코스닥은 또 많이 올랐어요. 1.3%.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인 그런 시장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네, 내가 종목을 공략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 번씩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석 먼저 부릅니다. 이치카님, 향기로운 초보님, 김인성님, 백조부자님, 투자의 큰손님, 행복꽃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분들 와 계시네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테크윙님, 네, 그리고, 테크윙님이 된다. 불요회님. 네. 미안해요. 웬 테크윙님. 종목이 훅 들어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네, 그리고요. 네, 행복한 뜨은기님, 김내탄님, 어서오세요. 최형님, 반갑습니다. 네, 구경민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또 많이 오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알부디님 어서 오시고요. 더 많이도 오시겠지만, 출석은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 아시죠? 네. 이 종목 진행하다가 또 헛소리도 좀 하다가 그러려면은, 시간이 부족하더라고. 자, 종목부터 잡아볼게요. 제일 처음이 이제 테크윙이에요. 테크윙. 네, 테크윙. 테크윙.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초보님. 네, 코윈테크. 코윈테크. 네, 3번. 3번이 뭐였지? 시너지 이노베이션.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네, 4번. 4번. 4번은 가비아. 가비아. 네. 가비아가 그게 갑질을 잘한다면서.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6번은 한국금융지주. 7번은 대신증권 우선주. 8번. 이건 추세 봐달라고요. 네. 우선주는 근데 추세라는 게 없어요. 네.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엔지캠 생명과학. 엔지캠 생명과학. 9번은 사조대림. 네, 10번은 이 종목이 비었어? 네, 충방, S 충방.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서원 있었나요? 서원. 서원. 그죠? 서원. 11번 서원. 11번 서원. 이제 종목 몇 개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단을 의뢰할 종목이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이제 쭉 적어놨으니까요. 적어놓고 하나씩 가도록 할게요. 네. 자, 테크윙 갑니다. 테크윙. 나쁘지 않은데, 그죠? 네. 나쁘지 않아. 반도체 쪽이죠, 이거. 부품, 소재? 네. 소재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보자. 후공정, 반도체 장비. 예. 반도체 관련 장비 쪽입니다. 자, 반도체 업황은 이제 오후랜다. 그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라는 일단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소매의 증가, 소비의 증가, 경기의 회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은 그 장비, 이 후공정 뭐 이런 쪽에 다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자동차 업황이 좋아진다. 자동차가 잘 팔려요. 그러면 타이어 만드는 회사부터 해서 엔진, 뭐 거기 너트 들어가는 회사까지, 뭐 철강 회사까지 전부 다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잘 되면 그것과 연결해서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이 잘 될 것이다. 자, 지금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흐름을 봅시다. 하반기에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투자가 더 활발하게 되고 실적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 후공정, 반도체 장비, 뭐 검사 장비가 됐든 아니면은 뭐 클린룸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조립 장비가 됐든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의 수요가 무조건 늘어나게 됩니다. 왜? 신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라인이 또 증설된다든지 또 장비의 노후로 인해서 교체가 된다든지 등등등이 나타나게 되면 이쪽은 무조건 수요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야 이제 뭐 300조, 400조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테크인 같은 경우 지금 보면 3,500억짜리 기업이에요. 3,500억짜리 기업인데 장비 몇 개씩 이렇게 납품하게 되면 이 실적 같은 부분이 장난이 아니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트 상황 조금 더 들어가서 보죠. 기업 내용을 들어가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까지 별로 좋지 않았겠죠, 물론. 네, 근데 어떻게 돼요? 올해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2분기 잠정 실적같이 예상해 봤을 때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이거 두 개 합쳐봤자 200인데 지금 466이면 하반기에 더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쭉 증가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2019년도로 인해서 네, 실적의 어떤 암흑기는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2020년대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반도체, 업황, 장비 이런 쪽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적인 부분은 이게 오버슈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그 선을 어디다 긋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첫 번째 고점, 그 다음에 여기가 오버슈팅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오버슈팅 구간이고 지금 자리는 뭐예요? 오버슈팅을 약간 넘어간 자리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추세선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를 봐야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추세가 얌전하게 올라갔으면 추세를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싸납죠? 팡 튀었다가 푹 내려갔다가 팡 튀었다가 푹 내려갔다. 근데 이번에 또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여기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아마도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이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이 현재 중요한 포지션이 될 건데 지지선에 대한 영향이 이제 생길 거예요. 지지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선에 대한 그 포인트, 그 다음에 위쪽 저항에 대한 포인트. 그러면 요거는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보다도 현재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박스 흐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포인트는요,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되는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돼서 약간 부담스럽겠죠. 그렇지만 현재 업황도 개선되고 나쁘지 않고 지지선 근처고 뭐 시장도 올라가고 하다 보면 상승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상승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막힐까요? 여기요. 21,000원. 즉 2만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막힐 수 있어요. 여기서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변동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거래량 전부 다 소화해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유 관점에서는, 지금 홀딩 관점에서는 보유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는 지금 1차 매수 괜찮아요. 1차 매수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매수하셔도 괜찮은 위치예요. 다만 이제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직 골든크로스가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되니까 뭐 당장 접근하기보다도 조금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고요.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거 보고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량 접근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는 자리는 21,000원대 넘어가면서 추세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현재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고가, 그죠? 사상 최고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시가총액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기업 자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막 1조 원을 넘어가거나 이렇게 나오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7천억 정도까지만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치의 2배, 즉 한 35,000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자리는 그냥 유지하시면서 꾸준히 보셔도 되는 자리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홀딩 매수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은 1차 조금만, 그 다음에 21,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확장하셔도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좀 길게 보시면 괜찮아요. 네,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추가로 들어온 거 볼게요. 서원 다음에 뭐였지? 파미셀, 그 다음에 13번 테스. 이제 한 종목 더 남았습니다. 14번은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까지 한 종목 더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가방 먼저 던지시는 분들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은 코윈테크죠. 코윈테크.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종목? 네. 이거 간지러워. 코인테크. 아,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 그래서 코인테크. 뭐 하는 기업이에요? 한번 살펴봅시다. 대림제죠? 네,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종목 진단. 종목 진단 끝. 15번 대림제지까지 갑니다. 네. 코인테크 뭐 하는 기업이냐 한번 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먼저 던지는 거 잘하신 거예요. 네. 휴네시오는 잘렸어요. 죄송합니다. JH님. 다음엔 조금 더 일찍 써주세요. 보자. 뭐 하는 기업이에요? 처음 보는 기업이에요. 기계? 테크니까 기계일 수도 있겠어요. 무슨 기계인지 봅시다.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테마가 뭐야?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헬스케어 다야? 다? 네, 이런 기업도 처음 보네. 네. LG화학, 삼성 SDI 독점 공급 중이기도 하고, 와, 좋은 얘기는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은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야, 오, 엄청난 기업이야? 뭐야, 이거? 시총이 얼마나 돼요, 이거는? 2,400억? 2차전지가, 아, 근데 2차전지가 지금 보면 비중이 89%네요. 그죠? 석유화학, 유수, 뭐, 이거 다 있긴 있는데, 2차전지가 89%.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2차전지 관련한 장비 기업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뽀기님 미안해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 늦었어. 네, 내일 오세요. 내일 종목 진단 다시 의뢰하세요.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되겠네요. 2차전지 관련한 건 어때요? 정책적인 수혜예요. 그래서 괜찮고 흐름을 보면은 일단 지지선도 잘 나왔죠. 근데 문제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이게 상장 이후에 나쁜 소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상장 이후에 뭐 나쁜 소식, 기업을 상장시켰어. 근데 이 기업 정말 쓰레기 같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정말 뭐 도태돼야 돼요. 곧 상장 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상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없지. 이건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기업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 되는 기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만이 그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뭔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것에 대한 맥점이거든요. 기업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뭐 전 세계 최초도 있고요. 뭐 독점 계약도 있고 뭐 좋은 얘기 나오죠. 시도 당연히 좋을 거예요. 네, 시도 당연히 좋을 거고 뭐 기업 내용도 훌륭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2차 전지라는 정책 테마까지 들고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녹록치 않아요. 왜? 수급이 일단은 밀어버렸을 거예요. 이 상장시키고 나서 얘네들이 다 팔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면 생각해보면 상장 전에 뭐 그냥 싼 가격에 가지고 있다가 상장 빵 하고 나서 뭐 이게 2만원대 3만원대까지 가는데 누가 팔고 싶지 않겠어. 수익 많이 챙기고 팔아먹으면 미련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급에 대한 부담이 계속 나왔을 거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뭐 주가가 변동성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2차전지라는 정책 테마를 가지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비벼볼만 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벼볼만 하다. 그리고요, 이런 종목들은 역시 마찬가지죠. 박스에 대한 포인트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가 여기서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본점만 와봐라. 씨, 내가 팔아버릴 거야. 그 생각이 있을 거야. 본점만 와봐라. 내가 팔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갈 때마다 근처만 가도 계속 팔리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지. 네. 마할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또 올라가면 또 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아직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테크윈과 비슷하게 보셔야 돼요. 지지선도 있고 위쪽에 저항도 있는데 가까운 포인트에서 지금 일단 횡보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홀딩 전략 괜찮아요. 홀딩. 네. 그냥 유지하는 거야. 들고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매수는 근데 신규 종목은 그다지 저는 네,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추세가 나왔을 경우는 한번 해볼만 해요. 우리가 오일솔루션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책 테마가 엮였잖아요. 5G라는. 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제 초반에 고생 더럽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추세, 즉 물려 있었던 새로운 자리를 넘어갈 때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매수의 포인트가 터집니다. 예.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는 거 괜찮아요. 지지선이 나왔다면 가지고 있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그럼 그럴 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신규 종목이 아니라면 조금 사놓고 올라가면 더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몰라. 옆으로 눕는 기간이요. 또는 재수 없으면 기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로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홀딩, 그게 더 전략이 맞는 거고요. 상황적인 부분이 이제 3만원대로 넘어서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타이밍에서 그 타이밍에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 자, 그래서 요거는 홀딩 그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종목 진단은 끝났어요. 네, 끝나서 이제 15개 종목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이제 내일 또 방송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오셔가지고요. 네, 종목 진단 좀 일찍 의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볼 거 시너지 이노베이션 볼게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아, 이거는 이름값을 좀 못하네, 그죠? 네. 이거는 딱 보세요. 차트를 딱 보시면 어때요? 완만한 난이도이긴 합니다만은 어때요? 추세가 계속 밀리잖아요. 하향 추세에 놓여 있는 것들은 일단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수나 이런 부분들 지금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 맞는 전략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저항 때 이게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라서 그 타이밍에서 뭐 오버슈팅 약간씩 하더라도 그냥 매도가 치는 게 정답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 지금 추세를 조금이라도 근데 전환시켜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건 뭐냐면 1,500원대에서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이 자리를 지켜줄 것이냐야, 1,500원대 라인을 지켜줄 것이냐. 지켜주면 괜찮아요. 그러면 아, 여기서 바닥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느낌을 가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 그어지고요, 위에서 내려가는 포인트.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전문용어로 삼각수렴, 그죠? 삼각수렴. 이 삼각수렴에 쓴 글씨예요. 네, 삼각수렴이 나타난다. 삼각수렴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곡점이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한 요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 꼭지점까지 가기 위한 여정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과정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더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1,600원대 이 이상에서만 가격을 지켜주면 되거든요. 지금 이 종목은요,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매도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하향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1,600원, 1,500원이라는 요 구간대에서의 지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가 아니라 지켜보자, 홀딩하자, 조금 더 상황을 들여다보자 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매수는 아니에요. 네, 만약에 여길 깨고 내려가면 그냥 에이 그럼 그렇지 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업 실적도 별로 안 좋아요. 적자 기업이잖아요. 네, 유보율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은 뭔가 이제 새로운 포인트가 만들어져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부재된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더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갖고 있는 분들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추세가 바뀌어야지 됩니다. 추세가 바뀌어야지 되는 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 뭐 여기를 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이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향 추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넘어가야지 됩니다. 네, 그러려면 매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1,500원, 1,600원 요 사이까지 완충 구간, 요 저점 구간까지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고요. 홀딩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가비아 갈게요. 가비아? 가비아는 네, 지난번에 진단 한번 안 드렸나요? 왠지 느낌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온다. 네, 이거 보세요.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진단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 뭐예요 이거? 꿀밤 계속 맞는 거. 방구를 많이 끼면 똥이 나온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기억나시나요? 네, 비슷한 차트였나? 여기를 지금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나 여기 넘기지 못할 거야. 그럼 여기다 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도대체 뭐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건데? 너 도대체 뭔데? 문제가 뭐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부담이네요. 네. 와, 이렇게 된, 뭐, 이거 지금 신고가인데 부담이야? 네. 여기서는 이제 그 매물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멋지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부담되는 거야. 나 이만큼 먹었으니까 됐어. 이런 생각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일단 단기적인 저항이 되는 거고, 이 자리에서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계속 여기서 쌓여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단기적 데드 크로스, 단기 조정을 통해서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61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양봉이 오늘 나왔죠? 네, 양봉이 나와서 추가 상승이 이러고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올까요? 골든 크로스. 흐름 자체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상승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이런 형태의 자연스러운 포인트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 가파르긴 합니다만은 추세적인 부분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3,000원, 14,000원대 지지선은 일단 잡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요 상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못 올라갈 것이냐예요. 더 가느냐 못 가느냐, 그리고 이것을 넘느냐 못 넘느냐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고민이 되더라도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신용잔고 지금 물어보시는데 7%, 네, 이건 모든 종목이 공통되는 거라서 이걸 진단 먼저 하고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비아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갔어? 그럼 좋아지겠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저항대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 홀딩은 문제가 없습니다. 좋아지게 된다면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뭐 조금만 더 추가 상승이 나타나서 15,000원대 이상까지만 올라가도 이 종목은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커질 거라 생각해요. 다만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은근슬쩍 구랭이가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스물스물 웨이브 하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7,000원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됐다, 새로운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조금 해보시거나 그렇게 가셔도 괜찮고요. 지금도 나는 꼭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조금만 사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손절을 아주 짧게 잡으셔야 돼요. 13,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반드시 매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음번 지지가 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 만약에 물리고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조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3,000원은 깨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3,000원은 절대로 깨면 안 된다. 딱 그것만 못 박아 놓고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매수를 지금은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매수하지 않고요. 차라리 넘어가는 자리 보고 신고가로 따라 들어가거나 넘어가기 직전에 짝수를 보고 들어가거나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가지고 있으면 팔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홀딩 하시는 전략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용을 한번 볼게요. 신용이 지금 6.4%인데 신용이 뭐예요? 신용이 뭐 7%다, 8%다, 9%다. 신용이 몇 프로면은 높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거 정해진 게 없습니다. 8%인데도 괜찮을 때가 있고요. 3%인데도 나쁠 때가 있어요. 언제일 때 그럴까요? 주가가 인기를 타고 있어요. 매수가 계속 들어와요. 사람들이 계속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빌려서 들어오겠죠. 그게 신용이야. 사람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용은 계속 높아지게 되겠지만 주가도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신용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위험해질 뿐이죠. 한번 무너질 때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지 주가가 더 못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이 사실 5%다, 7%다, 뭐 10%다. 이게 물론 많은 건 있어요. 신용이 10%다, 뭐 7%다 그러면 부담되겠지.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냥 고점인데도 신용이 많이 안 들어왔어. 근데 3% 정도 있어. 그럼 신용 얼마 없으니까 괜찮겠네. 이거 아니에요. 주가가 조정받으려면 3%짜리도 조정받는 거거든. 그래서 신용에는 퍼센테이지를 두지 마시고요. 지금 신용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근데 요런 끝자락 지점에서 신용이 한 7%, 8% 정도 나왔어. 그러면요.
부담될 수 있겠죠. 이미 많이 올라와서 부담되는 데다가 신용도 높아? 그러면 쏟아질 때 와르르 쏟아질 수 있겠구나.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잘 가고 있고 추세가 잘 움직이고 있어도 바닥권에서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 종목들에 대한 신용? 그거는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차이들이 조금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갈게요. 서진 시스템은요. 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뭘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의 포지션은 전형적인 뭐다? 네. 조정의 시작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위험하다 딱 그 국면을 완벽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의 생애, 이동평균선의 생애, 주가의 생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평선은 딱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렴, 확산, 수렴, 확산, 수렴, 확산, 수렴, 확산. 네, 끝이에요. 수렴, 확산, 수렴, 확산인데 문제는 정배열 수렴일 때 확산이 되고 나면 역배열 수렴이 되고 역배열 확산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수렴과 확산을 이렇게 정배열 수렴에서 정배열 확산, 역배열 수렴에서 역배열 확산 이걸 안 가려면 정배열에서 정배열 확산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정배열 수렴으로 끄집어내고 다시 정배열 확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점 지지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확실하게 나타나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빠져요. 모든 상투는 그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해요. 좀 위험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계속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새로운 그런 테마나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통신 장비 약간 애매한데요. 네, 5G 이런 쪽인가요? 통신 장비가 지금 뭔가 떠야 될 만한 이유가 없을 텐데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제 생각에는요.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물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한 수준에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좀 팔고 나오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노선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요. 네. 이 가격이 24,000원. 24,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나는 무조건 팔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이 둥근 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꺾이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모르죠. 뭐 여기까지 들어올지 2만원까지 들어올지 아니면 더 밑에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꺾여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묶여버려요. 물린 상태에서 묶여버리게 되면 이것만큼 또 기분 나쁜 거 없고 이것만큼 또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네, 지금 매수는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추세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제 저점 지지와 얼마 멀진 않잖아요. 그래서 24,000원까지만 홀딩 유지하시고 반등 나올 때 내가 손실을 좀 축소했다 아니면 수익으로 전환됐다 이럴 때는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24,000원 위쪽에서만 보유한다. 깨지면 매도한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트 모양들은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뭔가, 이거 잠깐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굉장히 매수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대박이 나는 것들 많거든요? 모았잖아. 판단이 잘 안 될 때는요, 이 상투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차트 뒤집어 보면 내가 지금 굉장히 사고 싶은지 안 사고 싶은지 그것만 딱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은 네, 조심하셔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갈게요. 네, 한국금융지주 이거 나쁘지 않아요. 네, 금융지주 이거 나도 있나? 네, 나도 있네요. 네, 저도 있는 주식인데 이 지금 고점 대비 좀 많이 내려오긴 했죠. 네, 고점 대비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7만원대 이 부분에서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이제 그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금융회사 쪽으로 일단 보셔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금 금융주들 보시면 뭐 KB금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한지주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한국금융지주는 일단은 네, 이거 KB나 뭐 신한처럼 이렇게 앞서가는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금융 섹터 쪽에서 시장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추세 부담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도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평선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을 좀 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갔을 때 예, 조금 더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들 많이 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아먹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이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고요. 이번 거 정리가 되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생각됩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원래 금융주들은 시간 오래 걸려요. 네,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45,0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추세가 또 한번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가지고 있지만 굳이 저는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장기간에 걸친 상승 추세가 진행된 그런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 그 3월에 급락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마식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더 잘 돼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근데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하고,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하고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포지션을 이제 극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평선 아직은 하향 곡선이기 때문에 지지선만 잘 유지하고 진행이 되면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타기, 뭐 물려 있으니까 지금 반토막이니까, 아니면은 뭐 손실이 많이 났으니까, 또는 신규 매수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지금은 매수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매수의 타이밍은 언제 잡으시면 될까요? 네, 적어도 이런 거. 네, 이평선들이 그래도 조금 가깝게 모이고요. 네, 이건 그렇게 가야 돼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장기 이평선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잊어먹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것들 가깝게 모여야 돼요. 야, 얘들아 모여! 그 다음에 이것도 모이고요. 그리고 넘어가기 수월한 그 시점, 그 시점에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그럴 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판단 시점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 비중이 혹시라도 많다 그러면 45,000원, 45,0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일부분 이제 비중을 축소한다거나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냥 그런 거 없이 비중 조금만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홀딩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신증권으로 넘어갈게요. 대신증권 우선주. 추세는 좋은 편이네요. 근데 이 우선주의 추세보다도 본주 추세를 봐야 돼요. 나쁘지 않네요. 증권주들은 지금 보면 2000포인트 넘어서서 이제 우상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증권주들의 움직임들은 뭐예요? 이 지수를 따라가거든요. 지수가 더 상승할 수 있겠느냐? 뭐 조금 횡보하겠느냐? 아니면 지금 상승 장세냐? 이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지수는 지금 상승 흐름입니다. 그죠? 뭐 횡보가 나가더라도 괜찮아요. 내려가지 않으면 일단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때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지금 뭐 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그죠? 시장 폭락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증권주들이 시장을 따라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뭐 해보나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많아지잖아요. 증권주들은. 그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증시 자금들 많이 들어오니까. 아니, 쓰는 건 당연히 쓰는 건데,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증권 계좌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증권사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증권주 보면은 미래에셋 뭐 이런 것들 보셔도 되고요. 다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죠?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증권주도 안 올라가는 거 없을걸? 네, 키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대신증권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대신증권은 근데 조금 이제 추세가 좀 늦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올라갈까요? 그럼 증권주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선주는요. 본주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뭐.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장과 맞춰서 증권주를 진단할 때는 시장을 먼저 보고 시장에 갑니까? 그럼 홀딩. 못 갑니까? 그러면 매도. 이해됐어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2018년도부터 계속 절었겠네, 그죠? 증권주도 계속 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배경들은 분명히 많아요. 재료도 많고요. 그러니까 홀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추세 좋고요.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횡보가 좀 나갈 수 있지만 그냥 냅둬요. 네. 만약에 증시가 진짜 3,000포인트, 뭐 5,000포인트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권주들 지금 가격대보다 2배씩 올라가겠지. 아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 갔다 그러면 어떤 장세가 올 것 같아요? 2007년도 같은 그런 장세 오는 거예요. 네. 이는 뭐 끌어오르는 거지 뭐. 그러면 또 상투가 오겠지만 아무튼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홀딩 하시면서 종목들의 포지션을 잘 누리셔야 돼요. 이게 2003년도에도요. 2003년, 2004년도에도요. 사람들이 아우 지루하고 막 거지 같은 장이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막 넘어가기 시작할 때 이게 1000포인트인데 1000포인트 언제 넘어갑니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뭐 죽는다 했지. 뭐 올라간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9.11 테러 있을 때 아닙니까? 이때 언제가?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네. 근데 이게 2000포인트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난 거지. 종목들 지수는 2배 올랐지만 종목들은 10배씩 올라갔다고요. 이런 기회가 지금 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주식 하시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신증권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대신증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사심이 좀 들어간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대신증권은 다른 증권사들보다 조금 느려요. 왜냐면 다른 증권사들은 이제 대신증권이 조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도 참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다른 증권사들은 뭐 스스로도 막 공격적으로 낮추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대신증권은 스스로도 되게 비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신증권에서 근무할 때는 고객들이 수수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네, 국내 최고의 수수료를 자랑하는 대신증권입니다. 그럼 이제 뭔가 좀 좋아 보이잖아. 그죠? 뭔가 좀 좋아 보이죠? 네. 국내 최고의 수수료를 자랑하는 대신증권입니다. 그러면, 네.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대신증권 조금 느려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더워? 선풍기를 가까이 좀 틀자. 네. 근데 저녁에 고기를 먹었더니, 네. 그냥 막, 네. 네. 그냥 고기를 먹어서 비밀인데 고기 먹었어 고기. 자 엔지캠 네 엔지캠 생명과학 지금 막 덥네.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웠나봐요. 와 진짜 막 서울 36도였다면서 뭐 아주 막 햇빛이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던데. 예. 어마어마하더라. 예. 지금도 덥네요. 지금도 더워. 자 엔지캠 볼게요. 엔지캠 얘는 뭐하는 기업이에요? 엔지캠 생명과학이면 바이오 쪽인가요? 바이오 쪽이면 사실 이게 실적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지금 99,000원.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높은지는 모르겠네, 근데. 바이오 종목들 다 가격이 높아요. 막 9만원, 10만원 막 그러더라. 네. 30만원, 40만원 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 봅시다. 치료제, 국산 치료제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건가요? 국산, 네, 첫 임상 투여,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엔지캠이 거기에 들어가 있구나. 임상 이상이네요. 가장 빠른 포인트긴 하다, 그죠? 네, 임상 이상이니까 가장 빠른 포인트. 종근당, 뭐 대기업하고 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성공 가능성 높다. 자, 오케이, 좋아요.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부터 해가지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 뭐 진단 키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아니면 백신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치료제든 백신이든 진단 키트는 모르겠다. 근데 치료제든 백신이든지 간에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임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경쟁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지. 네. 그리고요, 임상은 3상까지 가야 되는데, 뭐, 일단 사안이 급하니까 3상까지 통과하고 나면 바로 상품화, 아니면 상상까지 가기 전에 3상을 이제 상품화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대박을 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엔지캠에서 하고 있는 이 치료제, 백신 이런 쪽이 만약에 딱 시장에 나왔어. 근데 얘만 나왔겠냐고.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얘만 나왔을까?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최고야 하고 딱 나왔는데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주르르 서 있어. 비싼 상품이 너무나 많아. 내가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지압볼이거든요. 지압볼. 예. 지압볼인데 너무 좋잖아요. 이게 손에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지압이 돼요. 근데 이 지압볼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마음에 들었어. 갖고 내가 이걸 만들었어. 그리고 시장에 딱 갖고 나왔더니 이게 또 있어. 어떻게 돼요? 원래 나만 있었으면 이걸 가지고 꿀을 빨아 먹었겠죠. 꿀을 쪽쪽 빨아 먹었겠지. 근데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꿀을 나눠야 돼. 하나가 아니라 3개가 있어. 4개가 있어. 그러면요.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치료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오면 좋은 거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치료제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슈화 되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 관점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혜주다 아니면 기대주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후까지 많이 보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임상 3상 성공해가지고 상품화되고 그 이후까지 많이 보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대단하게 멋지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테마의 중심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장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매물이 좀 있네요. 그죠? 네. 매물이 좀 있어요. 매물이 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을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려 있어요. 고생을 더럽게 많이 했어. 그리고 에이 정말 짜증나 포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와요. 확 올라갈 때 보니까 뭔가 재료가 있는 거야. 테마가 있어. 이거 정말 대박 칠 것 같대요. 그럼 얘네들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팝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올라왔을 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재료를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안 팔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거래량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홀딩이고요.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뭐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 같습니다. 들고 가세요. 네. 사조 대림인가요? 왜 대조 대림이라고 썼지? 사조 대림. 네, 사조 대림 보면 이것도 추세가 되게 안 좋네요, 지금. 네, 이거 나도 갖고 있는 것 같아, 사조 대림. 맞나? 우리 아들한테 있겠구나. 우리 아들 옛날에 그 참치 사 먹는다고. 네, 그래갖고 샀던 종목인 것 같은데 사조 해평가? 사조 대림이었던 것 같은데. 있으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아닌가? 없는 건가? 내가 그때 이 사조 대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조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팔았나? 네. 모르겠다. 왜 안 보이지? 네. 아무튼 뭐 그 생활 속에 있는 종목 해가지고 사조 대림 한번 건드렸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안 보이네요. 어딘가 있겠지 뭐 있으면. 네, 팔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이제 사조 대림을 보게 되면 현재 추세는 좋지 않아요. 네, 추세가 좋지 않아. 이것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 그 추세가 나빠질 수 있었던 것은 뭐 무역적인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그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조 대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좋아질까요? 라는 부분들은 이제 얘가 식품 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사조 해표가 저건가요? 사조 해표가 참치, 이거는 어묵, 맛살, 햄, 소세지 이런 거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맛살류 1위, 어묵류 2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사조 해표를 갖고 있나 보다. 참치를 샀으니까. 네, 그런 건가? 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이 어묵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언제 뜰까요? 어묵 관련주, 어묵주 언제 떠요? 생각날 때 있어. 뭐 언제예요? 네.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네. 근데 밤에 뜰 수는 없으니까 언제 생각나요? 네. 어, 노래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한 잔 했어요. 그 지하 노래, 지하 노래. 지하 노래가 있단 말이야. 따끈따끈한 국물에 뭐 소주 한 잔 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겨울에, 그죠? 오뎅탕. 그냥 막 그냥, 네. 부르는 거 있잖아. 그거. 네, 맞아요. 그거.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 추운 겨울에. 그럴 때 이제 좀 뜨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때 수요가 좀 많아지거든요. 근데 뭐 꼭 그렇다라고 딱 보기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떡볶이 이런 거 좀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수요의 어떤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영향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워낙 이게 뭐 아시잖아요. 그냥 뭐 식당 같은 데도 잘 안 되고요. 네,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주춤했을 거예요. 근데 서서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만큼 내려간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애매해요. 이 하향 곡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종목은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셔야 되고요. 매수를 하시려면 적어도 17,000원대 이상은 가야지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추세가 좀 돌아섰다라는 어떤 느낌이라도 가질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예요? 하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야 넘어갈 것 같으니까 사자는 건 똑같아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계시는 포인트에서는요, 지금은 홀딩 하셔도 괜찮아요. 개가 짖잖아. 딱 개목 들려요? 네, 단풍아 좀 짖어줘.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사면 안 돼, 빵빵빵 그런 사면 안 돼. 네, 아시겠죠? 네, 사면 안 돼. 사면 안 돼요. 네, 추세가 아직은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 기다리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14,000원 이탈하게 되면 또 하향 추세 들어가는구나. 더 빠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중이 많으시면 14,000원 아래로 가라앉게 됐을 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같은 거 하지 않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SG 충방 갈게요. SG 충방. 네. SG 충방도 마찬가지죠. 추세가, 네.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래. 네. 예전엔 잘 나갔던 나인데, 지금은 그냥 그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그, 김종민 노래. 예전에 잘 나갔던 나인데, 잘 나갔었어요. 이 종목, 진짜로요. 네. 잘 나갔었어. 근데 지금은 네, 추세가 하향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향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지금은 이렇게 극복을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세를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적어도 여기까지 와야 돼요. 1,700원 좀 될 것 같은데 이것도요. 보자. 1,700원, 1,650원, 1,700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까지만 일단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때 정치 테마로 엮였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추세가 하향으로 계속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네, 별거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뭐 계속 죽는 겁니다. 계속 죽는 거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를 일단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 팔기 조금 아깝겠죠. 그래서 저점 지지 때 말씀드릴게요. 여기 1150원, 1200원? 1200원 아니죠? 1150원. 115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파세요. 네,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갔을 때 힘이 좀 세다 싶으면 그냥 들고 가시고요. 팔아도 되고 들고 가셔도 되고. 대신에 우리가 다시 접근해야 될 자리는 1700원대 위쪽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은 부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이 나고 계시면 일단은 여기 밑에다 그어 놓으세요. 요것만 11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 수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보실 거라면 여기요 1400원대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챙겨 가시면 돼요.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은 절반만 팔고 절반은 놔두는 전략,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매도가 아니고 조금 더 보세요. 조금 더 보셔서 여기 남아있는, 지금 보세요. 지지점이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저항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현재 위치 여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지점보다, 즉 잃어버릴 확률보다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요. 그러면 베팅을 하는 거예요. 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이왕 가지고 있고 또 수익도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겨와야지. 이거 갈 동안요. 홀딩하세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더 올려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냥 들고 가긴 조금 그렇고요. 네,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자, 서원 가겠습니다. 서원. 이런 종목들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누구였지? 서진 시스템 하고 달라요. 모양 딱 봐봐요. 어디 갔니? 서진. 여기 있죠. 서진은 어때요? 느낌적인 느낌이. 이거는 둥근 천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서원은 어때요? 둥근 천장이 아니에요. 같이 이격이 벌어졌음에도 둥근 천장이 아니라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시간이 더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추세는 아직 계속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급등 이후에 나타나는 평지 구간 맞아요. 이 이후에 하락하는 경우도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일 때는 매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가격 인정 구간이라고 했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받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격 조정, 죽는 거야.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나 원상복귀로 들어갈래. 그거 아니면 나 원래 이 가격에 있는 종목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종목은 뭐예요? 가격 조정도 물론 받긴 했습니다만 바로 올려놓고 나 이 가격에 있는 종목입니다. 인정해 주세요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라면 지금 장기평선이 원래는 이게 이렇게 둥구슬하게 꺾이게 되면 이게 같이 꺾여가지고 애매해지거든요. 이쯤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 추세가 아직은 진행 중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홀딩 하셔야 돼요. 홀딩 하셔야 되고요. 아직 거래량 나오지 않았잖아요. 잘 보세요. 거래가 없잖아요. 근데 거래가 많이 터진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있잖아요. 고점. 네, 여기 구간이죠. 그럼 여기 매물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저항은 4,000원대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매물을 넘어가는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해소했거나 아니면 이 물량 다 받아놓고 치고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래가 팍 늘어나면서 단기에 급등하게 됐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수에 대한 의견은 솔직히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은데 많이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뭐 소량 접근 이런 것들은 뭐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유지하시고요. 종목 진단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내일 오셔야 돼요. 지금은 시간도 없고요. 종목 진단도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곧 마무리 되기 때문에 종목 진단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 오세요. 서원은 홀딩하자 그 말씀 드립니다. 네, 파미셀 갈게요. 파미셀이 뭐야? 램데시비르죠. 램데시비르인데 뭐라고 그랬죠? 네, 이것도 매도 의견으로 지금은 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램데시비르가 아주 멋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켜지는 부분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램데시비르가 지금은 선두야.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가장 큰 수혜주야 라고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경계해야 된다. 지금은 경계입니다. 이거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매도하셔서 챙기세요. 더 빠지게 되면 우르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쪽으로의 이 하락 패턴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램데시비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제 효과들이 이때 4월 말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른 게 막 나오잖아. 나도 임상합니다. 나도 임상합니다. 나도 치료제입니다. 나도 백신입니다. 다 경쟁 상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다가 치킨집 하나 열었어요. 이거 너무나 맛있어. 그래갖고 잘 되고 있어. 그랬더니 그거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나도 치킨집입니다. 나도 치킨집입니다. 그래갖고 치킨집이 동시에 이 집 옆으로 10개가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내 매출은 줄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독점일 때가 좋은 거거든. 그래서 좋은 기업을 고를 때 무슨 기업을 골라야 된다고 했어요? 경쟁하는 기업, 블루오션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아니라 독점하는 기업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업은 무조건 주가가 상승한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식을 살 때도 항상 밑에서 사람이 없을 때 사야 돼. 그러면 독점이잖아요. 위에서 하는 건 경쟁이죠. 꼭 그거 잊지 마시고요. 파미셀은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다. 네,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테스. 테스도 진짜 2007년도부터 그냥, 네, 무지하게, 네, 올라왔던 종목이죠. 요때 2007년도, 2008년, 여기. 2009년도에 요 종목 사가지고 물려서 그냥 고생합니다라고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들고 하셨다라면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이 났었을 것 같아요. 10배 넘게 수익이 나왔겠죠. 지금 이 추세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죠. 테스. 흐름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짧게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길게 보면 더 좋아요. 요거는 당분간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잘 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흐름 자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스라는 기업 가치가 뭐 1조 원을 넘어갈지 2조 원을 넘어갈지 뭐 10조 원을 넘어갈지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이 나와야 될 것이다. 네.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이 나와야 될 것이다. 지난번에 4만원대 갔을 때는 1조 원 정도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테스라는 기업의 어떤 규모가 과연 1조 원짜리 기업인가? 이거는 아직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전만 하더라도요. 이게 얼마짜리 기업이었을까요? 얼마짜리? 네. 지금의 반토막이니까 한 1000억원? 네. 1000억원 정도? 근데 이게 지금 한 10년 만에, 10년. 네. 10년 만에 10배를 뛰었다. 아니, 10배가, 이거 그죠? 10배를 뛰었다. 이거 부담되는 거죠. 10배가 아니잖아요. 저 더 많이 뛰어. 한 20배 정도 뛴 거잖아요. 20배. 그러면 이거는 사실 부담이죠. 아무리 기업이 좋다고 해도 10년 만에 20배를 뛴다? 글쎄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좋아 20배 뛰는 거 인정해 1조 원짜리 기업이야. 근데 여기서 다시 2조 원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 기업은 뭐 액면 분할을 좀 하든가. 왜냐면 가격이 높아지면 안 돼요. 8만원대 10만원대 넘어가면 사람들이 잘 안 사요. 그래서 이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착시 효과를 통해서 액면 분할 좀 해주든가 아니면 무상증자 좀 해주든가 등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현재 시점은 일단 만약에 돈을 잘 벌고 있고 흐름이 계속 좋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나오긴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들고 가신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단 지지선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문제 삼을 거 없잖아요. 계속 들고 가세요. 계속 홀딩 하시고요. 2만원 근처에 오게 되면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들고 가시고 신규 매수 나쁘지 않아요. 그냥 홀딩 하시고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저항대 여기 3만원 정도, 그 다음에 4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강추해 드립니다. 홀딩 하세요. 네. 알테오젠 갑니다. 알테오젠. 야, 요거는 이제 또 급등했어. 또 급등했는데 우리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데드냐 아니냐만 보세요. 데드냐 아니냐. 자, 이거는 뭐 장중에 계속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답 없어요. 데드냐 아니냐 보시는 거고 이제 급등 이후에 사실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음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밀린 이유가 있죠. 무서운 자리긴 해요. 근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초입의 거래량. 이 거래량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거래량 같은 부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터져야 되거든요. 삼성중공업, 우선주 이런 식으로 거래가 빵 터져서 앞에 들어왔던 거 다 잡아먹어야 돼. 그만큼 어마어마한 왜냐면 여기 들어온 사람들하고 여기 있었던 사람들하고 다 같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주가가 밀리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야. 근데 요거 알테오젠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버팀목이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도 이건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놔둬야죠. 더 놔두는데 오늘 양봉이 크기 때문에 내일 또 음봉 나와서 깎아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 야 이 34만 원에 팔지 못한 게 아까워 죽겠어. 그럴 수 있어요. 30만 원에 끝나고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런 과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홀딩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가고 있는 거잖아. 조정에 대한 과정은 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수급 다 들어오고 있죠? 이평선 지지되고 가고 있죠? 그럼 가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 홀딩 해야죠. 언제까지 홀딩입니까? 네, 여유 있는 분들은 데드 크로스까지. 가격대로 친다라면 얼마쯤 될까요? 24만 원쯤 되겠네요. 네, 24만 원. 네, 그 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강력하게 홀딩 관점 지금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가는 동안은 그냥 놔두세요. 네. 자, 대림제지 갑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대림제지. 정지네요. 왜 정지예요? 정지한 이유가 뭔데? 아, 병합, 분할 합병, 주식 병합 한다고요? 네. 병합 해봐야지 알겠네. 왜 병합을 하는 거지? 근데 병합, 원래 가격이 워낙 작아서 병합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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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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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공시가 나온 게 있을 거인데. 다섯 개로 되네요. 그럼 이게 5, 6, 30, 5일은 8,000원짜리가 되네요. 8,000원짜리가. 네. 액면 병합을 하게 되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주식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액면 분할하고 또 달라져요. 액면 분할은 가격이 싸지면서 주식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활발해지는데 액면 병합을 해가지고 주식수가 작아지게 되면 희소성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싼 기업들이 많이 하거든요. 뭐 동전주 막 이런 기업들이 액면 병합을 해가지고요. 5배니까 지금 막 1,600원짜리 기업인데 이게 갑자기 8,000원짜리 기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 기업 괜찮은 기업인가 보다. 왜? 가격으로 승부하잖아요. 네. 보통은 동전주 하면은 에휴 그런 쓰레기 같은 주식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8,000원짜리 만원짜리 기업을 누가 뭐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3,000원대부터 만원 정도까지 그 사이 불과 몇 천 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딱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제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일단은 뭐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고 현재 업황 같은 부분들도 뭐 포장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기대치가 있으니까 요거는 병합 이후에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홀딩 관점 계속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키스트 그거는 꼭 병합에 대한 내용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죠.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병합이 여기잖아요. 여기 아닙니까? 여기. 네. 뭐 그게 떨어진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악재가 새롭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이때 언제예요? 6월 15일, 14일. 네. 뭔가가 있겠지 뭐. 네. 뭔지 모르지만. 꼭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분할과 병합에 대한 효과들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뭐 이거는 뭐 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담차님 질문 몇 종목 정도 갖고 계시나요? 우리 아들 계좌에는요 지금 한 50 종목 정도 들어가 있고요. 네, 50개, 네, 50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한 몇 개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14개네요. 14개가 공짜 종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개 정도, 50개 안 되는 것 같은데? 둘, 넷, 여섯, 여덟, 50개 되네요. 네, 50개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짜 종목이 14개. 이렇게 있습니다. 공짜 종목은 뭔지 아시죠? 네. 100% 이상 수익 난 거. 네. 그래서 이건 그냥 공짜예요. 그럼 뭐 이거는 계속 수익이니까 뭐 많든 적든 뭐 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50개 정도 있고요. 종목은 뭐 이게 매일매일 매매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종목 숫자가 50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20개에서 30개 그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네, 보통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유로 사업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종목 숫자가 한 30개 전후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공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모아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트레이딩적으로 좀 해봐야 되는 거, 또 장기적으로 가져갔는데 트레이딩 요소가 나와서 팔아먹은 거, 이런 것들 다 계산을 그때그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유 종목 수가 뭐 그렇게 뭐 많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어우, 개새끼. 네. 우렁차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게 이제 방법이 다 있어요.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한꺼번에 쫙 펴놓고 보시면은요, 예, 이게 딱 보면 다 보이지 않아요? 오, 이렇게 보면, 네. 특징적 종목만 집어넣으면 되지, 뭐. 계속 보다 보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 15개 다 진단이 됐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종목 진단 안 되신 분들은 내일 8시에 또 합니다. 내일 8시에 종목 진단으로 또 와주시면 진단을 되겠습니다. 공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내일 해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돼가지고요. 다른 전문가분이 방송해야 돼서 제가 빠져야 되니까, 네. 공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또 다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녹화 방송 바로 올라가니까 안 보신 분들, 늦게 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